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동아약품과 진단키트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예기치 못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없는, 뉴스 없이 나온 급락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락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일단 손절 픽을 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손절 픽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않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에서 터진 급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테마주 매매의 단점이겠죠. 우리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세력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핸들링인지 아니면 개미털기인지 또는 진짜 악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깨졌으면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급락의 이유는 지금 8월 11일 4시 20분이지만 급락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개미로서는 차트만 보고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차트가 깨졌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얘네 당연히 20선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를 잘 지켜서 이번 주에 이 급락이 아주 세게만 안 나와주면은 밑꼬리 달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는 그려놓지만 대응은 좀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동아약품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자면 동아약품이 만드는 DW2008이라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물질 예비 물질에 대해서 지금 임상 이상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상 이상을 신청하거나 또는 승인받은 건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총이 다른 임상 이상 애들보다는 작은 이유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최고의 악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악재는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실패했다 또는 임상에서 탈락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악재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대략 8배가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코로나 치료제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실패했다면 그 기대감이 다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을 한 방 더 맞을 수 있겠죠.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사실 재료가 없어진 종목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정만 밀린 거라든지 또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악재가 아닌 예를 들면 벌금 맞았다든지 기업이 상폐를 당하거나 또는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악재가 아닌 그 외의 어떤 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악재라면 살짝 빠졌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부강, 일양, 신풍 이런 애들을 보면 되는데 왜 이런 애들을 보느냐? 얘네들이 좀 치료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일양 한번 볼까요? 일양 약품을 보시면 얘도 사실 코로나 치료제 한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안 하고 러시아에서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바닥 한번 1바닥 만들어주고 2바닥 만들어주고 3바닥 만들어줬으니까 한 번 더 튀겠네요. 근데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가더라. 또 비슷한 사례로 또 부강약품을 보시면 부강약품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얘도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이 이제 오늘 나왔던 자리와 비슷하지 않나. 왜냐?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돌파했지만 별다른 악재 없이 급락이 나온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지금 임상실험 중이기 때문에 좀 재료 가치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실패가 아니라면 앞서 보셨던 종목들과 비슷하게 다시 이 고점까지는 한 번 더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을 정확하게 지지하는지, 또 코로나 치료제 실패가 아닌 건지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종목은 수젠텍이고요.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수젠텍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수젠텍이 급락한 이유는 증권사에서 수젠텍 매출을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1,20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240억이 2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흑자가 나왔지만 불구하고 너무나도 높은 기대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대략 기대치 비해서 한 20% 정도도 못한 거죠. 예, 15%, 25% 정도 했네요. 근데 그렇다면 좀 신기한 부분이 센티는 분명히 나빠졌습니다. 센티는 나빠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치보다 예상 컨센서스보다 20% 이하만큼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하한가를 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하한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밑에서 받는 주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일회성 이게 계속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진단키트주들은 코로나가 계속 된다, 최소 1, 2년 이상은 된다라는 조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상치보다 20%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하한가에서 누군가 받았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렇다면 이 받았던 사람들은 일단은 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젠텍의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센티가 안 좋아졌고요. 랩지노미스 같은 애들도 오늘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실적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일단 급락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센티가 나빠졌죠. 당연히 센티가 나빠졌는데 반대로 이 매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슈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기대감이 겁나게 많이 반영된 부분이겠죠. 근데 오늘 급락을 통해서 그 매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 이상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랩지노미스도 비슷하겠죠. 랩지노미스도 이만큼 오른 이유가 뭡니까? 얘 잘 나올 거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 급락을 인해서 대략 한 요정도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차익 매물로서 나왔다.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식고 있습니다. 매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식고 있다면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단키트들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감이 식었다면 만약에 수젠텍은 실적이 이미 나왔지만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 중에서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고요. 물론 수젠텍은 볼 필요가 없어요. 수젠텍은 볼 필요가 없지만 랩지노미스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면, 아니면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어디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바로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아직 못 털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겠죠. 수젠텍도 여기에 고점 물린 애들이 반등 조금만 나와주면 다 던진단 말이죠. 손절치고라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어떤 차익 실현? 급락 이후에 매집했던 차익에 대한 실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로 랩지노미스나 뭐 이건 다 모든 진단키트주들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슈팅이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 이 급락 속에서, 이 급락 이후 매집을 하는 주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나는 코로나 이후로 진단키트들이 더 잘 나올 거라고 믿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단이 여기 정도로 맞춰놨다면 그냥 한 10% 먹고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다시 또 여기서도 급락이 만약에 이만큼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던 사람들은 요만큼만 반등 나오면 한 20%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급락에 대한 종목 두 종목을 하게 됐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절이 굉장히 손가락이 굉장히 찌릿찌릿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린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다시 손절을 하셨더라도 내 시나리오가 맞았다 또는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시나리오 안에서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이 굉장히 정신이 좀 없었어요. 사실 대형주 장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코스피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형주들이 오늘 다 많이 오른 장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이 소형주, 테마주가 많은 종목들은 종목들은 많이 재미없었던 날이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TV 빵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